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후 시장에는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개별 코인들 급등 많이 나왔잖아요. 그 급등 나오고 나서 눌리고 있는 코인들 중에 급등 후 눌리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 빠르게 반등 나올 수 있는 코인이 뭔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박스권을 좀 그리면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등락폭이 있는데 일단은 1차로는 이렇게 전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등락폭이 좀 예상이 되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이제 추세 뭐 하단에 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라인에서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서 당분간에 어떤 강세가 좀 나오기보다는 조정폭을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시면요, 퀀텀하고 오미세고가 치고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걸 두 개 봤는데 퀀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가 막 돼버렸습니다. 최근에 8월부터 지금 대략 두 달 2, 3개월 동안에 18,500원짜리가 지금 돌파가 됐는데 내일 아침에 얼마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이 붙어버렸습니다. 요 포인트죠. 수급이 붙었어요. 그래서 수급 붙은 거에다가 플러스 단기 고점이 돌파된 상태이기 때문에 못해도 내일 한 19,000원 위에서는 끝나지 않을까. 19,000원 위에서만 끝나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정받고 다시 갈지언정 지금 자리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혹시라도 퀀텀을 보유하신 분들은 긴 관점으로 인해서 한 25,000원 이상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주봉으로 보시면은 2만원 이제 이번 주 돌파가 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포인트는 좀 잘 잡히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장중에 밀린다고 한다면 한 24,000에서 25,000 근처 가고 나서는 물량이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24,000에서 25,000. 그러면 이제 그 자리는 이제 전에 봤던 여기 많은 거래가 됐던 주요 포인트 자리죠. 그래서 여기에 저항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길게 봐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저항 갔다가 얼마까지 밀릴지는 모를 것 같아요. 다시 빠진다 그러면 뭐 2만원까지 좀 눌릴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본다면 뭐 지금의 상승폭은 상승폭도 아니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볼 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볼 코인 바로 요 최근에 슈퍼 급등이 나왔던 코인이죠. 자, 디센트럴 랜드입니다. 디센트럴 랜드 엄청나게 갔습니다. 엄청나. 10월 한 달 동안 보면은 장중에 400% 이상 갔다 왔어요. 디센트럴 랜드 종가는 300%에 끝났지만 거의 어마어마한 플러스 500%에 가까운 500%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봐야 될까? 자, 디센트럴 뭐 지금 자리가 매수 자리일까요? 라고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죠. 그래서 보면은 10월 29일, 10월 30일 급등이 나와 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급등하고 자세히 보시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렇게 이제 생긴 애하고 예를 들어서 뭐 카이버다. 똑같나요? 같은 급등이어도 종가가 어떻게 끝났고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다르죠. 그래서 종가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얘가 슈팅이 나왔다가 중간에서 멈칫하고 서서 여기서 버텨주고 있는 거는 아직 힘의 세기가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카이버 같은 경우는 힘의 세기가 다 끝나버렸죠. 거래가 나타나면서 대량 거래 나오면서 위에서 투매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눌려서 지금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카이버는 해당이 되지 않고 어 카이버가 아니고요. 자, 그럼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그러면 힘이 있다고 가정하에 자, 아직 힘이 살아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10월 30일 날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됐던 요 상황은 대체 뭘로 좀 계산을 해볼 수 있을까? 라고 궁금해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거에 꼭대기를 만들어줬던 전고점이 돌파되면서 대량의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대량의 물량이 들어왔다. 그럼 얘는 지금 이제 어떻게 공략해야 돼? 이렇게 결국 슈팅이 나왔어요. 했다가 이제 살짝 눌렸습니다. 살짝 눌렸는데 여기서 매수 포인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번 주를 놓고 봤을 때 일정한 구간을 깨지지 않고 밀리지 않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신규 상장됐던 그 코인 중에 뭐 있었죠? 폴리곤하고 좀 비슷한가요? 예, 요렇게 좀 봐야 되겠죠. 이제 요런 형태. 얘도 급등이 됐다가 이게 좀 눌렸죠. 눌렸다가 이게 이제 다시 기준선 넘어가면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랜드도 디센트럴 랜드도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첫 조정받은 날이 10월 31일. 그렇죠? 19% 거의 20% 가까이 밀린 자리인데 이날 저가가 3,000원입니다. 3,000원. 근데 만약에 3,000원 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돼 버리면 2,0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냥 쭉 빠져서 2,000원까지 오면 땡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3,000선을 지켜주면서 이탈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매수 타점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급등된 애들은 급등되고 나서 조정을 받잖아요. 하루 이틀 뭐 3일 이렇게 하면서 좀 느슨하게 가집니다. 이럴 때 단기 추세가 돌파되는 시점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시 이해를 좀 참고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디센트럴랜드 분봉이에요. 240분봉인데 뭐 1시간 봉으로 봐도 괜찮고 240으로 봐도 괜찮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분봉상은 어때요? 1봉에서는 그냥 퍼런은 음봉 하나인데 분봉에서는 뭔가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죠. 밑으로 가는 것보다는 밑으로 가고는 있는데 뭔가 어, 어느 정도 하락되고 나니까 요 오늘 3000 라인에서 어 3000 라인을 깨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 자리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추세를 놓고 봐서 돌파 시점이 나올 때 첫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공략. 예,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한번 타점이 좀 되지 않을까. 자, 1시간 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1시간 봉에서는 이제 추세가 돌파가 될 듯 말 듯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추세가 넘어간다면 약간의 반등 포인트는 주겠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분봉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상승으로 이제 쭉 가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포인트밖에 안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식으로 추세가 넘어가는 시점이 일봉상에서 잡혔을 때 공략을 하면 거의 80% 이상의 확률로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보통 매매를 그렇게 하는데 거진 먹어요. 거진. 예. 가끔 이제 그런 경우 있죠.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막 꾸물꾸물 대다가 반등 나올 타이밍인데 반등 나오다가 이렇게 윗골이 달리면서 그냥 푹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자, 이럴 때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반등 시점을 크게 잡지 마시고요. 얘가 100원이 올라가면 대략 한 2% 정도 수익이 되니까 한 2에서 4% 정도 먹을 생각 하시고 짧은 구간으로만 대응하셔도 안전하게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꼭대기에 있고 급등이 된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략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다른 코인들 괜찮은데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애들 몇몇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보다 수급이 좀 살아있고 급등이 됐어도 저점 공략 또 그런 추세 돌파 시점을 공략을 한다면 수익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고점 저점을 떠나서. 예, 그래서 과연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낮은 코인들을 사서 공략을 할 건지 그렇게 두 가지 좀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본 부분은 디센트럴랜드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죠. 6조가 넘었습니다. 이번에 슈팅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가격도 어느 정도 많이 형성이 됐을 뿐더러 자, 월봉상 보시면 그동안에 상장됐던 밑에 라인까지 다 돌파가 됐고 2,000원 라인을 가장 못 넘기 좀 힘든 그 매물대 자리였지만 지금은 이제 월봉에서 종가로 돌파 후에
자리를 다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 어디까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얘 종가를 보시면은 지금 종가가 4,200원짜리거든요. 그래서 4,200원까지 보기는 좀 그렇지만은 한 3,000 중반에서 중후반에서 요 정도에서 현재 요 정도 선 반등이 나온다면 요 정도 선까지는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슈팅이 나와서 올라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방법이 요렇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추세 돌파 시 잡는 포인트로 공략한다면 단기 수익 또는 단타 진입이 가능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인트로 보시면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3,000 자리를 안 깨고 있는 게 키 포인트입니다. 디센트럴랜드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밑바닥에서 싸게 사신 분들 중에서 디센트럴을 보유하신 분들은 꼭 손절값을 3,000원을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1,000원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1,000원이 빠지면 대략 한 40% 정도 빠지지 않나요? 3, 40%? 그쵸? 네, 많이 내려와죠. 여기까지 빠진다 그러면 데미지가 크니까 지금 단타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3,000원 종가 기준으로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만 체크하시면 충분히 수익 먹고 나올 수 있는 코인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또 빨간불 나왔다가 그렇게 크게는 또 못 가고 있고 일시적인 반등 상황이지만 이제는 뭐 메이저 코인들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당장에 이제 3일 뒤에 미국에서 테이퍼링 발표가 된다면 시장은 피할 수 없는 하락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많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기사를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 요거에 대한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각별히 주의해서 꼭 현금 비중 혹은 몰빵돼 있는 코인들 비중을 줄여서 반드시 현금을 만드셔야 된다. 현금 만드는 거 뭐 누가 모르냐. 올라와야 만들지. 예, 충분히 다 올라와서 어느 정도는 눈높이를 좀 해줬다고 봐요. 아무리 큰 수익이 아니어도 약 손실이어도 어느 정도 반등은 다 나왔다고 봅니다. 이번에 모든 코인들이요. 업비트 기준에서는요. 그래서 꼭 이제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아까 전에 컨텀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단기 고점이 몸통으로 돌파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25,000원 가면은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부분 그 다음에 디센트럴랜드 추가적으로 조정을 다 많이 받은 후에 3,000선 지지가 유지가 된다면 재반등 때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부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